안녕하세요. 진서의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내가 이 책을 마치 한 권 다 읽은 듯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지 다들 익숙하시죠? 이 책은 서점에서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51주간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긴 기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긴 기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힐링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의 제목대로 우리 삶에 큰 용기를 주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반 내용에 나왔던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트라우마를 부정하세요. 당신이 지금 불행한 건 그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과거나 감정은 내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이 주어진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였는데요. 아들러 심리학이 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일반적인 상식을 좀 뒤엎는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들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과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반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고민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이래요. 생각을 해보면 내 애인?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아니면은 내 말을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잔소리 많은 우리 엄마, 아니면 나한테 기대가 너무 많은 우리 아빠, 이렇게 좀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고민은 안 하려면 가능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태어나자마자 인간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생물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인간은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아닌데? 난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난 고독이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고독이라는 단어도 타인, 그러니까 제3자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타인이 바뀔 게 아니고 타인을 바라보는 내 시선, 내 시각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타인의 과제는 뭘까요?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버리는 건데요.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든 학교 선생님이든 애인이든 내 친구들한테요. 그래야 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들러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욕구를 버렸을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길 바라면서 살면 나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내 가족, 내 남편, 애인, 내 자식,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아바타가 되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세요. 나와 타인의 과제. 남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건 타인의 과제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남한테 미움받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과제를 분리하는 게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도달점, 인간관계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공동체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동체 감각이란 내가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지금 내가 여기 이 공간, 이 공동체에 있어도 좋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공동체 감각을 영어로 하면 소셜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난 여기 있어도 좋고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다 라고요. 소속감은 내가 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 공헌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 공간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공간에 뭘 해줄 수 있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했을 때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난 여기에서 필요한 존재고 여기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감각은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기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막 헤매고 막 허둥지둥 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걸 포기하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 우리는 왜 특별해지려고 할까요? 이게 다 평범해질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범한 것이 무능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들러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것과 무능한 것은 절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용은 평범해질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세요. 이 단계가 공동체 감각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타자 신뢰입니다. 신뢰는 일절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보라는 거죠. 배신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 내 과제가 아니고 타인의 과제이고, 배신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는 내 과제, 내 선택이다. 나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믿는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근데 아들러는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리고 수평적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바로 타자 공헌입니다. 타자 공헌이라는 게 나를 희생하고 막 감수하고 감내하고 힘든데 버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공헌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아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라고 생기는 행복감이 아니고요. 난 여기에 있어도 좋고 여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 공헌감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타인의 인정 욕구를 통해서 얻은 공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헌감은 공허하고 자유가 없고 행복감이 없는 거라고 하네요. 타인에게 공헌한다. 이 말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헤맬 일도 없고, 그리고 남한테 마음껏 미움받으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이 책을 읽고 사실 처음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상식과 좀 다른 부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두세 번씩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남 탓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환경 탓을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정작 문제인 건 환경, 타인 그런 게 아니라 내 탓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문제의 초점을 맞추니까 좀 변화돼야 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감정과 과거는 내 목적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솔직히 처음 좀 제가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읽고 나서 그 뒤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막 화가 날 때마다 이 책의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 이런 것도 시작하게 됐고요. 좋은 책이 사람을 좀 바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되게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이런 와 닿은 구절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생각을 해두셨다가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책에 좋은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은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고, 그리고 또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좀 상담이 필요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아들러가 마치 직접 나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